안녕하세요. 신경외부학 5장 브레인스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 10쪽 정도는 스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나요? 안 나면은 시험 다시 봐야 됩니다. 스컬은 옛날 그림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이 에 있는 사물들이 갖는 공통점이 있죠. 꽃, 시계, 촛대, 스컬. 이것도 모래시계네요. 아마 더 있을 것 같은데. 뭐 돈, 뭐 이런 것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 브레인스템은 메들라 오블롱 같아. 숨뇌라고 부르고 더 가장 아래쪽이죠. 그 다음에 펀즈, 다리뇌. 다리라는 것은 브릿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미드브레인, 중간뇌.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도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트랙이 이 브레인스템을 통과합니다. 척수하고 상위 중추, 브레인의 나머지 부분들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것,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들이 브레인스템을 통과하겠죠. 그 외에도 생명 유지에 중요한 센터들, 레스피레이터리 센터, 카디오바스큘러 센터, 컨셔스 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12개의 뇌신경 중에서 1번과 2번을 제외한 3번부터 12번까지의 뇌신경핵이 들어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브레인스템으로는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트랙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앞장에서 배우셨던 트랙들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계속 설명 중에 혹은 그림 중에 나타날 겁니다. 그림의 9시 방향은 디센딩 트랙이고요. 3시 방향에 있는 그림은 어센딩 트랙입니다. 앞에서 척수에서 배우셨죠? 트랙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만 얘기하면 디센딩 트랙은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세레브럴 코텍스에서부터 스파이널 코드까지 내려와서 스켈탈 머슬을 컨트랙션 하는 트랙이죠. 이제 피라미드라는 곳을 통과해가지고 피라미달 데커세이션이라는 곳에서 반대쪽으로 내려갑니다. 코티코 뉴클리아 트랙 또 있습니다. 이 뉴클리아라는 것은 이제 신경핵을 뜻하는데요. 이 신경핵이 보통 트랙에서 뉴클리아라고 하면은 뭐 어떤 뉴클리어스를 얘기하는 거냐면 뇌신경 12개의 뇌신경 있죠. 그 뇌신경을 얘기할 때 코티코 뉴클리아라는 표현을 쓰고 코티코 뉴클리아 트랙 혹은 코티코 뉴클리아 파이버는 세레브랄 코텍스에서부터 이 모터가 내려와 가지고 크라니얼 로브 12개 중에서 모터가 뉴클리어스로 가는 것들이 있겠죠. 12개를 다 가진 않죠. 그래서 모터 있는 대로 가는 얘네들을 코티코 뉴클리아 트랙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잘 기억하고 계시고. 자, 어센딩 트랙도 굉장히 많이 배우셨을 텐데요. 그 중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되는 트랙은 첫 번째는 포스티리어 화이트 컬럼입니다. 포스티리어 컬럼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밑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포스티리어 화이트 컬럼. 이게 정확한 이름이니까 이 명칭을 써주시고요. 이 포스티리어 화이트 컬럼이 밑에서부터 올라왔다가 일정 레벨에서 크로스를 해가지고 반대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름이 바뀌죠. 미디얼 렘니스커스. 이 트랙 자체의 이름이 포스티리어 화이트 컬럼 혹은 미디얼 렘니스커스. 똑같은 뜻이기도 하고요. 포스티리어 화이트 컬럼은 이제 크로스하기 전 파트를 얘기를 할 때 그걸 나타내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포스티리어 화이트 컬럼의 일부가 미디얼 렘니스커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미안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널 살라믹 트랙, 스파이널 코드에서부터 세레브럴 코텍스까지 올라가는데 살라무스를 거쳐가기 때문에 스파이널 살라믹 트랙이라고 해서 이제 스파이널 렘니스커스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로 가는 트랙들, 무슨 세러벨라 트랙, 무슨 세러벨라 트랙 이런 어센딩 트랙들이 있습니다. 균형 감각하고 관련돼 있겠죠. 자, 브레인스템을 미디안 섹션을 하면 그러니까 좌우로 나눠지도록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에 미드브레인,
폰즈, 메둘라 오블롱가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앞으로 나올 설명들은 어떻게 될 거냐면, 먼저 메둘라 오블롱가타부터 설명하고, 그 다음에 폰즈, 미드브레인 순서로 설명할 건데, 겉에서 보이는 모습, 앞에서 보이는 겉모습, 뒤에서 보이는 겉모습을 설명하고, 그 다음번에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메둘라의 아래쪽을 크로스해서 설명하고, 메둘라의 더 위쪽 크로스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폰즈의 바깥쪽, 폰즈의 아래쪽 크로스 섹션, 위쪽 크로스 섹션, 미드브레인의 바깥쪽, 미드브레인의 아래쪽 크로스, 위쪽 크로스, 이런 순서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먼저 나올수록 더 인피어리어 파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본 모습이고, 밑에 있는 모습은 뒤에서 본 모습인데요. 여기까지가 메둘라 오블롱가타예요. 이렇게 만큼 포인트 옵션을 좀 바꿀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메둘라 오블롱가타고, 앞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피라미드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왔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피라미드고, 왼쪽 오른쪽 다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동그랗게 콩처럼 생긴 약간 부풀어 올랐는데요. 여기 이제 올리브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올리브 보신 적 있죠? 음식에 보면 올리브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까맣게 이렇게 있죠. 요건 요리해서 나온 올리브고요. 요거 요리하기 전 모습은 이렇게 길쭉해가지고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요리를 하면 새카매져서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외에도 가운데, 여기 가운데 파트, 여기가 지금 엔테리어 미디안 피셔고요. 아래쪽으로 하면 엔테리어 미디안 피셔의 좌우로 이렇게 피라미드에서 내려온 파이버들이 크로스라는 피라미드의 데크세이션이 겉에서도 보입니다. 뇌신경들이 빠져나오는데요. 9번, 10번, 12번 뇌신경을 표시해놨네요. 9번, 10번은 여기 지금 보이는 거고요. 12번 신경은 요게 12번 신경이에요.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 다시 얘기해서 피라미드와 올리브 사이에서 빠져나옵니다. 얘만 약간 엔티에리어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액세서리 너브가 이제 스파이널 루트하고 크라니얼 루트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저길라 포레인으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합쳐지죠. 밑에서 보면은 뒤쪽에도 포스티어리어 미디안 썰커스가 있고, 그 좌우로 그라실 투버클과 퀴네이트 투버클. 그라실이란 것은 이게 이제 크로스 섹션 하면은 이렇게 얇기 때문에 그라실이라고 부르고, 퀴네이트는 약간 쐐기처럼 생겨서 이렇게 퀴네이트라고 부르고, 여기에 이렇게 스파이널 코드의 그레이 마타, 스파이널 코드. 스파이널 코드 이제 12시 방향이 엔티어리어, 뒤쪽에 그라실리스, 큐네아투스 이런 식으로 놓여 있습니다. 마우스로 그리니까 못 그리는 거예요. 잘 그릴 수 있는데 아시죠? 포스 벤트리클의 플로어가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있던 세레벨룸, 손해가 여기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덮고 이제 아래서부터 자를 겁니다. 여기 이제 일단 밑에 로어 레벨부터 이렇게 로어 레벨도 먼저 나오는 그림이 더 A번 그림이 더 밑에고 B번 그림이 더 위에고 둘을 합쳐서 이제 로어 레벨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특징적인 모습이 더 아래쪽에를 잘랐을 때는 피라미드의 데커세이션이 보이고, 이 피라미드 데커세이션이 크로스 하기 전에 더 위쪽에는 피라미드가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보이겠죠. 하이퍼글살러브가 피라미드 바로 옆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보이고요. 이제 이 레벨에서 보이는 것들이 파시큘러스 그라실리스하고 파시큘러스 크네아투스,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파이버, 포스티브 화이트 컬럼이라고 그랬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들이 여기쯤 와가지고 뉴클리어스를 만들어요. 시냅스를 한다는 뜻이에요. 뉴클리어스는 셀 바디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감각 트랙들이 여기서 시냅스를 합니다. 시냅스 하는 거 보이시죠? 시냅스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뉴클리어스고, 이 뒤에 있는 이게
파시큘러스 트랙이에요. 파시큘러스나 트랙, 뭐 파이버스 뭐 같은 말이긴 한데 무조건 막 혼동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명칭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한번 휘어져 가지고 크로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터널 아큐에이트 파이버라고 부르고, 크로스를 하는 부분을 미디얼 렘니스커스 데커세이션. 자, 여기서부터 이제 미디얼 렘니스커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미디얼 렘니스커스만 나올 겁니다. 자, 앞으로 계속 미디얼 렘니스커스가 나올 건데, 그 미디얼 렘니스커스가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만 설명을 하고, 미디얼 렘니스커스가 계속 있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물들을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써놨고요. 기능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세 가지 기능 외우셔야 됩니다. 항상 세 가지 묶어서. 투포인트 디스크리미네이션. 투포인트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는 것은 두 개의 위치를 두 개로 구분하는 능력. 예를 들면 자기 팔등에다가 볼펜 두 개를 잡고 이렇게 동시에 콕 찔러보면, 볼펜 두 개가 핀이 가까우면 두 개를 동시에 탁 때리면 눈을 감고 그걸 쳐다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두 개인지 한 개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까울 경우에는. 조금씩 멀리 떨어뜨릴 때 두 개를 두 개로 느낄 수 있게 되는데, 그게 투포인트 디스크리미네이션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 거냐? 보통 때는 얘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요, fine touch, 미세한 터치 감각 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브레이션 하고 관련되어 있고, 요거 앞에서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들을 기억해서 외우셔야 돼요. 바이브레이션은 신경의 너브 엔딩이 뭘로 되어 있죠? 파시니아 컵슬, 양파처럼 생긴 애. 그래가지고 그 안에 액체가 차 있고 그것이 바이브레이션 되면서 진동감과 그 감각들이 지금 얘기한 인터널 아큐에이트 파이브라든지 미디얼 렘니스커스를 따라 올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이거는 이제 프로프리오셉션이라고도 부르는데, 머슬이라든지 조인트 같은 데서 올라오는 감각들. 감각이라는 것은 길이라든지 텐션, 들어있는 힘의 강도, 이런 것들을 감지해 가지고 내 몸이 어느 쪽에가 근육에 길어져 있다, 힘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감지한다는 뜻이에요. 가령 몸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왼쪽 다리 있는 쪽과 오른쪽 다리 있는 쪽의 머슬의 길이라든지 텐션들이 다르겠죠. 자, 그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포지션 감각을 우리 몸이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미디얼 렘니스커스를 타고 올라가요. 당연히 레터럴 렘니스커스 구조도 이제 뒤에 보면 나올 겁니다. 투포인트 디스크리미네이션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포인트를 딱 찍죠. 그래가지고 투포인트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해 봐가지고 손가락에서 감지를 못한다. 그러면 얘가 포스트리 화이트 컬럼으로 올라가는 그 트랙에 문제가 생겼겠구나 하고, 그 트랙의 레벨별로 이제 검사를 더 진행을 하겠죠. 방금 봤던 그림 중에, 방금 크로스 섹션 했던 그림 중에 트리저미널 뉴클리어스 혹은 트리저미널 트랙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안 했던 이유는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 트리저미널 뉴클리어스는 브레인스템 전체에 걸쳐서 있어요. 여기 보면 메센세팔릭 뉴클리어스. 뉴클리어스 하면은 신경 핵들, 셀 바디 먼저 떠올리셔야 되죠. 메센세팔릭이라는 것은 미드브레인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 얘들. 그 다음에 메인 센서리 뉴클리어스. 요거는 이제 폰즈 레벨에가 있는 애들. 이렇게. 스파이널 뉴클리어스. 스파이널 코드가 아니고 메둘라 오블롱가타에만 있어요. 메둘라 오블롱가타에 있는 뉴클리어스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모터 뉴클리어스도 있죠. 요거는 이제 폰즈 쪽에만 이렇게 트리저널 러브의 모터 뉴클리어스가 있죠. 어디로 가죠? 트리저널 러브의 모터 뉴클리어스 어디로 연결될 것 같아요? 마스티케이션 머슬, 텐서벨리 팔라티니, 텐서 팀파니, 다이가스틱 머스트의 엔티밸리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트리저널 러브 그 헤드 표에 나와 있어요. 센서리 뉴클리어스 3개와 모터 뉴클리어스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센서리 뉴클리어스는 머리의 감각신경, 모터는 마스티케이션 머슬을 지배하고요. 위치는 이게 브레인스템을 자르면 브레인스템의 포스테로 레터럴 파트에서 항상 나타나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를 안 했었고 앞으로도 얘기를 안 할 거지만 항상 브레인스템 그림을 보면은 제일 먼저 요걸 찾아서 이게 포스테리어 라테랄 쪽이구나 이렇게 그 오리엔테이션을 잡는 데 사용합니다. 얘는 브레인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척수에서 포스테리어 혼 있죠. 센소리 혼. 그 센소리 혼에 라미나 2, 서브스탄스 젤라티노사라고 부르는데 그쪽으로 감각신경들이 들어오죠. 그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같은 레이어가 연속되어 있는 겁니다. 딱 부러지게 갑자기 모양이 싹 변하는 게 아니고 스파이널 코드에서는 서브스탄시아 젤라티노사고 여기서는 트리저미널 러브의 스파이널 뉴클레스라고 이름을 붙인 것 뿐이에요. 모양상으로 쭉 연결되어 있고 물론 얘네들이 연결된 신경은 얘는 트리저미널 러브로 연결되어 있고 거기는 스파이널 러브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르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 절단면만 봤을 때는 같은 조직이 쭉 연결되어 있다. 감각신경의 같은 카테고리에 속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 그림에서는 어디가 써져 있나요? 그림에 여기 잘 안 나와 있네요. 여기 스파이널 뉴클레스 트랙이 보이죠? 여기서는 지금 요거 아래쪽 부분이라 이제 크기가 작은데 위쪽에 가면 좀 더 커지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보인다는 뜻이고요. 자, 조금 더 높은 레벨에 올라와 가지고 인피어리어 올리바리 뉴클레스 아직 브레인스템입니다. 브레인스템이 잘랐어요. 여기 약간 이렇게 벌레처럼 꼬불꼬불 이렇게 들어있어요. 올리브, 요 볼록 튀어 밖에서 튀어나온 것은 이제 올리브처럼 보이고, 올리브라고 부르고, 올리브 속에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인피리어 올리바리 뉴클레스, 수피리어도 있겠죠? 요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실제 해부 실습을 할 때 브레인스템을 자르면 맨눈으로도 보입니다. 이런 뉴클리어스가 있는데, 이 뉴클리어스 기능이 뭐냐면, 스켈리탈 머슬을 컨트롤해요. 컨트랙션이 아니고 컨트롤 합니다. 스켈리탈 머슬을 컨트랙션 하는 것은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레터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엔테리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모터 뉴런들이 컨트랙션을 하는 거고, 뭐 페이셜 뉴클레스라든지 이제 크레니얼 러브에서는 이렇게 직접 컨트랙션 하는 그런 뉴클리어스들이 있는 거고, 그 컨트랙션 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컨트롤. 자,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스켈리탈 머슬을 컨트롤 하는데 기능을 한다. 자, 컨트롤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컨트랙션 하는 트랙이나 뉴런들이 마비되면 아예 수축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컨트롤 하는 데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기냐면 컨트랙션 하는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근육이 덜덜덜덜 떤다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조절이 안 된다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피리어 올리바리 뉴클레스가 스켈리탈 머슬 컨트롤에 관련되어 있다. 그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더 미디알 쪽에는 하이포그리살 러브로 가는 하이포그리살 뉴클레스가 있고, 약간 레터럴 쪽에서는 도살 베이갈 뉴클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지워버리시고 뭐라고 이름을 알고 계셔야 되냐면요, DMV, 도살 모터 뉴클레스 오브 베이브스 너브,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이름이 여러 가지로 책마다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이제 DMV라는 정식 명칭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물론 시험 답안에 있을 때는 DMV하고 옆에다가 반드시 도살 모터 뉴클레스 베이브스 너브라고 쓰셔야 돼요. 그 바로 옆에 뉴클레스 트랙투스 솔리타리우스라는 어려운 이름의 신경핵이 있네요. 뉴클레스 신경핵인데 트랙투스 어떤 트랙이냐면 솔리타리, 솔로, 외롭다, 혼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고립로핵, 고립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이제 NTS라고 부르고 얘는 이제 감각신경액입니다.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장 감각이 들어와요. 내장 감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특히 뇌신경 중에서 내장 감각이라고 하면 7번, 9번, 10번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는데요. 내장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심파세틱, 파라심파세틱 중에 이제 파라심파세틱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3, 7, 9, 10번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3, 7, 9, 10번 파라심파세틱 있는 거 아시죠? 그 중에 7번, 9번, 10번 감각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7번에서 들어오는 막감각이라든지 9번에서 들어오는 막감각, 10번에서 들어오는 막감각
그러고 보니까 혀에 있는 막감각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뜻이네요. 그 외에도 이제 베이거스 너브 같은 경우는 스토막이라든지 스몰 인테스틴에서부터 들어오는 감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배가 부르다, 디스텐션 돼 있다든지 막 속이 쓰리다든지 이런 감각들이 NTS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외에도 뉴클레스 앰비거스라는 신경계획이 있습니다. NA라고 이렇게 부르고 얘는 9번, 10번, 11번. 자, NTS하고 NA 혼동하면 안 되시겠죠? 요거는 9번, 10번, 11번 속에 들어있는 스켈레탈 머슬을 지배해요. 컨트랙션 시킨다는 뜻이에요. 마비되면은 그 근육이 못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9번엔 스타일러 페링지스 머슬 딱 하나만 스켈레탈 머슬이죠. 이거 이제 목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10번 베이구스 너브 컨트랙션 하는 그 페링스에 있는 근육들.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있는 근육 중에서는 액세서리 근육이 트라페지우스라든지 SCM 머슬 컨트랙션을 하긴 하는데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고 이 액세서리 너브 중에서 베이구스 너브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걔네들을 컨트랙션을 해요. 그러니까 스켈레탈 머슬을 컨트랙션하는 기능을 한다는 뜻입니다. 베스티뷸러 뉴클리어스하고 코클리아 뉴클리어스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다른 뉴클리어스에 비해서 굉장히 크죠. 베스티뷸러 코클리아 뉴클리어스, 우리 몸에 소리를 듣는다든지 균형 감각에 관련된 뉴클리어스들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레티큘러 포메이션하고 얘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요. 지금 여기 이름이 붙어 있는 여러 가지 트랙들이나 뉴클리어스들이 있죠.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바탕 부분, 여기가 레티큘러 포메이션이에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있는 애들, 이런 데를 레티큘러 포메이션이라고 불러요. 이거 보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이 설명들이 나와 있죠. 뭐 뉴클리어스도 있고 모터 트랙도 있고 센서리 트랙도 있고 다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앞에 그림 보면서 찾을 수 있고. 그런데 여기 노트 해가지고 레티큘러 프레젠테이션은 모든 레벨에가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레티큘러 포메이션은 따로 챕터가 있습니다. 구물체 9장에서 설명을 드렸을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스파이널 코드, 브레인스템, 서브살라무스, 하이포살라무스, 살라무스 등에서 걸쳐져 있는 뉴로널 셀 바디와 파이버들로 섞여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이렇게 돼 있어서 레티큘러 포메이션이라고 불러요. 자, 뉴클리어스들에는 셀 바디들이 있죠. 트랙에는 파이버만 있죠. 근데 여기는 셀 바디하고 파이버가 섞여 있어요. 실제 조직을 보면요, 이 레티큘러 포메이션하고 이 뉴클리어스들하고 처음에 구분이 잘 안 돼요. 제가 여기 이 브레인스템 전공이거든요. 브레인스템으로 석사도 따고 박사도 따고 이 브레인스템 연구로 그렇게 했는데 이거 뭐 1, 2년 쳐다본다고 해서 레티큘러 포메이션하고 뉴클리어스 구별 잘 안 됩니다. 한 5, 6년 이상 계속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야 이게 대충 이름이 얘가 뭐가 해당되겠구나 이렇게 구별이 좀 돼요. 무슨 뜻이냐면 비슷해 보여요. 그냥 레티큘러 포메이션도 그렇고 뉴클리어스도 그렇고 그냥 신경이 쫙 퍼져 있는 것 같아. 거기에 뭐 볼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아니니까요. 지금 그림상에는 교과서 그림상에는 표시를 해놨지만은 실제로는 그냥 조직을 쳐다보면 핵들이 쫙 깔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걸 이제 구분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구분해내는 건 아니고 저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뉴클리어스와 트랙들을 제외한 나머지 브레인스템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챕터들, 이런 챕터들에서는 아마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올 거예요. 주로 브레인스템에서만 레티큘러 포메이션 설명을 하고 있고요. 기능은 이런 것들입니다. 레티큘러 포메이션에서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은 스켈레탈 머슬을 컨트랙션 아니고 페인 컨트롤. 그다음에 이제 자율신경 계통, 심파시틱, 파라심파시틱, 내분비 계통, 컨셔스. 우리 몸의 각성 상태, 각성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알러트, 드라우지, 졸고 있는 거, 세미코마, 코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브레인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브레인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 왈렌버그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발렌버그라고 하는 게 맞긴 한데, 발렌버그 신드롬이 있는데, 레터럴 메둘라리 신드롬, 메둘라의 레터럴 파트, 요렇게 이 파트가 통째로 기능을 못해요.
왜 통째로 기능을 못하냐면 여기로 오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버리면, 혈관 이름은 posterior inferior cerebellar artery고요. 이제 혈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혈관 파트가 자세히 있으니까 그 파트에서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몽땅 다 날아가 버리니까 여기에 어느 파트가 손상되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 신경의학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위치에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inferior cerebellar vestibular nucleus, 그러니까 베스티뷸울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비되면은 어지러워요. 균형이 잘 안 잡히고, 이제 안구 진탕이라는 걸 니스타그무스라고 부르는데, 이거 원래 생리에서 배워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무스. 눈이 좌우로 툭툭툭툭툭툭 이렇게 치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피지올로직 니스타그무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생리학적으로도 니스타그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니스타그무스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내 눈을 한쪽 끝으로 몰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왼쪽 눈, 오른쪽 눈 전부 다 몰아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최대치로 밀어넣어. 그 다음에 거울을 쳐다보면서 밀어넣은 다음에 조금 더 밀어요. 그쪽으로 힘을 더 줘. 이제 보니까 자기 눈이 안 보이겠네요. 니스타그무스가. 동생이나 부모님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친구들 눈 한쪽으로 모르라 그래가지고 세게 밀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눈 아이볼이 덜덜덜덜덜 이렇게 떨리는 게 보입니다. 그게 니스타그무스인데, 이제 어지럼증이 있으면 이 니스타그무스가 정상적인 니스타그무스가 아니라 병적인 니스타그무스가 나타나게 돼요. 가만히 있어 떨릴 수도 있고, 머리를 흔들면 떨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레벨룸으로 가는 인피리어 세레벨라 페둔클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건데, 세레벨룸으로 가는 부분이 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손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세레벨라 사인이라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행 실조, 비틀비틀 걸어가요. 잘 못 걸어가요. 같은 쪽 얼굴이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스파이널 코드나 트랙들이 오는데, 이제 같은 쪽, 반대쪽이 아니고 같은 쪽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그 증상들이 중요해요. 어느 쪽에서 오는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심파세틱 파이버가 지나가는데요. 심파세틱 파이버가 지나가면 이제 같은 쪽에 호너 신드롬이 나타납니다. 408쪽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심파세틱 파이버가 떨어지면은 얼굴에서 이제 호너 신드롬이라는 증상들이 여러 개 있는 걸 신드롬이라고 하죠. 사람 이름이고요. 레터럴 스파이널 살라믹 트랙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대쪽 몸의 통증이나 온도 감각. 레터럴 스파이널 살라믹 트랙 통증, 온도 감각 두 가지 전달을 하죠. 근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스파이널 코드에서 이미 크로스를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딱 마비가 되면은 같은 쪽이 아니라 반대쪽에서 올라온 감각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요게 지금 요거 지금 이름이 안 쓰는데, 얘가 지금 뉴클리스 앰비거스입니다. 뉴클리스 앰비거스는 입천장이나 후두로 가는 베이구스 너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스켈탈 머슬이죠. 그래서 이제 잘 삼키지 못한다든지 발음을 잘 못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되게 이제 병원에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이런 감각 마비는 이렇게 만져봐야 알기 때문에, 이런 증상보다는 이제 넘어진다든지. 레터럴 아니고 미디알 쪽에 문제가 생기면요, 이제 버티브럴 아터리가 이쪽이죠. 버티브럴 아터리가 이쪽에 오게 되는데, 이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피라미드가 마비되면서 피라미드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모터 뉴클리스들이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냐면 레터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엔티리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이런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들이 마비되면은 스켈레탈 머슬이 마비되니까 몸을 못 움직이죠. 그래서 파레시스는 마비란 뜻이고요. 챕터 아마 4장인가 나올 겁니다. 플레지아 파레시스 이런 말, 절반만 마비돼요. 어느 쪽이냐면 반대쪽. 왜 반대쪽이냐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피라미드 데크세이션에서 크로스를 할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여기서 쭉 여기를 타고 내려간 다음에 크로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탁 끊겨버리면은 반대쪽이 팔다리가 마비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느 레벨에서 이것이 잘렸는지에 따라서 같은 쪽, 반대쪽 이것들이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미디얼 렘니스커스도 손상당했네요. 미디얼 렘니스커스 손상당하면은 바이브레이션, 포지션, 투 포인트 디스크리미네이션 세 가지가 마비가 올 수 있는데 반대쪽이 마비가 됐네요. 왜 반대쪽이죠? 왜 반대쪽에서 마비가 됐냐면 얘는 얘보다 더 아래 레벨에서 미디얼 렘니스커스 데크쉐이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막아지면은 반대쪽에 있는 이 증상들이 마비가 돼요. 그 외에도 이제 같은 쪽에 있는 혀 마비, 하이퍼그루살 러브가 자, 정신 없으시죠? 5장 브레인스템하고 11장 뇌신경하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이 파트는 중간중간에 제가 복습을 끼워 넣을 거고요. 강의록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림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림만 강의록을 만들어 놨을 때는 이게 저작권의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그냥 아예 PPT를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내용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메들라 오블롱가타의 내부 구조는 피라미드 올리브, 자, 앞에 봤던 그 그림들 떠올리셔야 돼요. 피라미드 데커세이션, 크라니알 러브 12, 11, 19 잘라서 보면 피라미드 데커세이션이 보이고 또 파시큘리스, 크니아투스, 그라실리스가 뉴클리어스로 바뀌고 인터널 아큐에이트 파이버, 미디얼 렘니스커스 데커세이션 기능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임피리얼 리발 뉴클리어스, 하이폴리 뉴클리어스, DMV, NTS, NA, 베스티뷸라 코클리아 뉴클리어스들, 모양들, 위치들 그림 보고 여기에 있으면은 그 이름이 뭐다, 어떤 기능을 한다, 마비되면은 어떤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그림을 보고 쓰실 수 있어야 돼요. 프리즈메어 뉴클리어스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포스테르 레터럴 쪽에 나타난다. 서브스탄티아 젤라티노사, 왈렌버그 신드롬, 레터럴 메듈라리 신드롬. 앞쪽은요, 폰즈는 지금 어느 부분이냐면 요게 폰즈예요. 오케이. 가운데 이제 베실라 아터리 기억나시죠? 스파이널 아터리 두 개가 이렇게 올라다가 합쳐져 가지고 베실라 아터리가 가운데 놓이기 때문에 파여가지고 그루브가 있고요. 이게 보면 이제 트리저미널 러브가 폰즈 가운데쯤에서 뚫고 나와요. 모터 루트하고 센소리 루트가 있는데 센소리 루트가 더 큽니다. 이거 나중에 카드 할 때 맨눈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듀슨트 너브 6번 뇌신경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8번 뇌신경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옵니다. 가운데 살짝 끼어 있는 거 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를 인터미디에이트 너브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었어요. 7번에 한꺼번에 묶어서 명칭을 써놨죠. 그래서 이제 6번, 7번, 8번은 마치 폰즈와 메들라 오블롱가타 사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미들 세레벨라 페둔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레벨룸하고 연결된 거. 세레벨룸은 이제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쪽 뒤쪽. 그래서 이제 뇌신경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요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축구할 때 쓰는 용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모르더라도 뭐 이런 그림 보셨죠? 예, 골키퍼. 그 다음에 몇 명이 여기 서고 이제 작전을 짜는 거예요. 중간에는 몇 명 서고 앞에서 골 넣을 사람은 몇 명 서고 이렇게 축구 작전을 짤 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4-4-2전법. 뒤에 4명 서 막어, 가운데 4명 서서 왔다 갔다 해. 2명이서 공격해. 그래서 이걸 뒤에 4명, 가운데 4명, 앞에 2명. 4-4-2전법.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메둘라, 펀즈, 미드브레인 순서대로 뇌신경들이 4-4-2개가 있어요. 12, 11, 19번 뇌신경이 앞에 메둘라에서 나왔고 이제 폰즈에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5, 6, 7, 8번이 그 안에서 이제 빠져나올 거고 그 다음에 3, 4번이 미드브레인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3, 4, 5, 6, 7, 8, 9, 10, 11, 12. 자, 1, 2번은 어디 있느냐? 1번은
올팩토리는 뭐 코에서 바로 이렇게 뇌로 들어가고요. 이번 옵틱 너브는 눈에서부터 뒤통수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자, 폰즈 뒷부분입니다. 폰즈 뒷부분은 어딜 얘기하는 거냐면 요만큼 폰즈라고 써있죠. 포스 벤트리클 위쪽. 자, 포스 벤트리클 아이고 쏘리 포스 벤트리클 요렇게 마른 목걸로 생겼어요. 이렇게 포스 벤트리클 뒤에 있는 세레벨룸 손해로 덮고 있고요. 포스 벤트리클의 위쪽 파트가 폰즈에 해당이 되고요. 가운데는 미디안 셀커스 한가운데 요거 그 다음에 그 옆에 미디알 이미넌스 아래쪽에 페이셜 콜리클러스 요거 페이셜 콜리클러스예요. 그 다음에 셀커스 리미탄스 이렇게 무슨 눈물처럼 보이죠? 눈물처럼 보이는 것의 미디알 바운더리는 미디안 셀커스, 레터럴 바운더리는 셀커스 리미탄스고 미디안 셀커스와 셀커스 리미탄스 사이가 미디알 이미넌스고 미디알 이미넌스 중에 아래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좀 약간 더 많이 튀어나온 부분이 페이셜 콜리클러스라는 건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페이셜이라는 것은 이제 페이셜 러브가 안에 들어있어서 이렇게 명칭을 써놨고요. 베스티뷸라 에어리어는 방금 얘기한 그 구조물보다 약간 더 레터럴 쪽에 있습니다. 제가 화살표를 표시해놓은 포스 벤트리클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건 이제 메둘라 오블롱가타에서 설명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빠졌어요. 에리어 포스트레마 설명이 아예 안 나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포스티어리어 에어리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둘라 있는 쪽에 위치해지고 보미팅 센터입니다. 보미팅 구토중추 우리 구토를 하는 이유는 글씨를 안 쓰는 게 낫겠네. 우리가 구토를 하는 이유는 수고하셨습니다.